써봅시다. 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뭔지 일단 선생님은 항상 뭘 먼저 설명을 하냐면 평균값 정리 먼저 설명을 해요. 평균값 정리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평균값 정리 중에서 하나의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뭘까? 평균값이 뭘까요? 수학에서 말하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특히나 미분적분에서 나오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는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평균값은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구간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B-A분의 FB-FA가 정의였어요. 오케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였습니다. 기억나죠? 자, 봐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야. 이렇게 돼 있었어. 함수가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어. 내가 여기 얘를 A에서 B까지 자릅니다. A에서 B까지 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요. 그 평균 변화율이 뭐겠어요? B-A분의 FB-F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랑 같아지게 되는 F'C라고 하는 게 얘랑 길이가 같게 되는 미분 계수가 여기 있는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라는 게 뭐냐면 C가 얘일 수도 있고요. C가 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봐봐.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었다. 그럼 얘가 평균 변화율이 이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순간 변화율이 얘가 되는 건 없잖아. 그지? 요 점에서는 접선이 없어요. 아예 접선의 기울기가 없어요. 접하는 게 없습니다. 아예 미분 불가능한 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야 되냐면 정확하게 써보자. 여기는 얘는 미분 다시 친구한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요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그런 함수 fx에 대하여가 기준입니다. 요거의 기준으로 이걸 만족하는 다시 b-a분의 fb-fa라고 하는 게 f'C가 되는 요거인 이런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여기에 적어도 하나는 거는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써준 여기는 이만큼이 전체가 다 뭐예요? 평균값 정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오케이? 전제를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닫힌 건 A, B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 건 A, B에서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해줘야 되고 그런 함수인 fx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되는 그 순간 변화율의 C값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애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라고 하면은 일단 이만큼이 그냥 머릿속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정리 자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진짜 잘 기억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면 끝이잖아. 그죠? 나머지 정리부터 사람들이 잘 기억해. 나머지 정리가 뭐죠?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그 대답은 창의력이 없어 사람들이. 그 대답만 나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야? 인수를 정리한 거예요. 그죠? 평균값 정리, 평균값을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봐봐. 살다 보면 정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리라는 게 있고 등등등등이 있어요. 수학에서 정의랑 정리 이런 것들은 뭐 해주는 거냐면 외워준다. 암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된다. 다시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증명된 명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한 거 되게 많잖아. 수백 가지가 돼요. 증명하는 방법만.
증명된 명제를 정리라고 하고요. 수학에서는 이 정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되게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정확하게 암기가 된 상태에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되게 많이 사용하고 되게 자주 보니까 되게 잘 기억해요. 내용도 짧고. 근데 나머지 정리라든지 인수 정리,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배웠던 뭐가 있었어? 사이값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이런 정리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정리는 뭐였냐면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다시 뭐라 그랬는데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가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고요. 인수 정리는 fx가 다시 fa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였어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뭐였어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fa랑 fb 값이 서로 다르다면 fa와 fb 사이에 다시 fc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뭐지? 잠깐만. 사이값 정리가 그래서 결론은 FA와 FB 사이에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뭐였어? 사이값 얼굴 빨개진다 그래가지고 되게 창피했어요. 그치? 내가 지금 정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리를 내가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자 그렇게 일단 정리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연속이어야 해. 무조건 연속이어야 해. 연속인 함수 아니면 의미 없어요. 그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그런 C가 열린 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좀만 더 편하게 가보자 해서 이제 로레 정리라는 게 있죠. 로레 정리. 원래는 순서가 로레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로 확장되어가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를 먼저 증명한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거든. 지금은 선생님이 증명된 명제라고 그냥 알려주고 있어. 증명하고 있진 않아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로레 정리도 마찬가지고 로레 정리라는 건 뭐냐면 평균값 정리에서 정리 중에서 F'C가 0인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니? FA랑 FB가 같은 경우 이 경우를 가지고 로레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로레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전제가 똑같아요. 여기는 이 전제 그대로 깔고 갑니다. 전제 그대로 깔고 가요. 그 다음 옆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F'C가 0인 이런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써있어. 이게 롤의 정리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0이 됐어. 오케이? 전제가 뭐냐면 여기는 얘에다 플러스해서 FA는 FB입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버리면 요거랑 요거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게 로레 정리구나 이런 걸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봐봐. 요거는 알겠죠? 그냥 지운다. 요거 지우고 봅시다. 그래서 로레 정리 먼저 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봐봐.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은 결과나 루트 3 집어넣은 결과랑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완전 똑같이 나오나 봐. 오케이? 믿고 갑시다. 그리고 F'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 C 값을 어디에서 찾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 뭐 해주세요? 미분해 주세요. 2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x 플러스 1에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x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x 더하기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1에다가 얘는 3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가 0 되는 x 값은 얼마?
1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두 개를 다 더해주세요. 답은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C값을 찾아주는 거. 그게 룰의 정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 뭐예요? 평균값 정리는 말 그대로 그냥 평균 변화를 하나만 더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 평균 변화를 먼저 구합니다.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2 빼기 F 마이너스 이거가 되는 F 프라임 C 값을 C 값을 어디에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C 값들을 몽땅 다 구해주세요. 그냥 그런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정리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거 C까지 정리하는 건 되게 쉽잖아. 그 얼마야? 4분의 5. 2 집어넣어봐요. 8 마이너스 5이 4분의 3. 그리고 얘들아 혹시 이런 거 눈치가 있니? 요거 홀수 차로만 돼 있어. 홀수 차로만 돼 있는 거는 기함수입니다. 맞아요? 기함수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결국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4 플러스 4가 되면서 이것은 2가 되고 F'C는 3C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넘어가서 3C 제곱은 4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C 제곱은 뭐가 되면서 4분의 3이 됩니다. 3분의 마음이 급하다 오늘. C는 뭐가 됩니다? 루트 3분의 4 뿔만.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니면 여기서 뭐 해준다? 여기서 C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는 0 해가지고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 곱한 거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이렇게 근계수 관계로 해결해 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됐죠? 다음 보자. 18번 가보세요. 자 이제 그래프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야.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뭘 먼저 생각해? 평균 변화율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순간 변화율이 얘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지는 게 몇 개나 존재하나요? 5개 존재하네요. 그냥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간단하죠? 다음 여기 얘도 보겠어. 이게 딱 뭐야?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이걸 만족하는 C의 개수 몇 개일까? 어떻게 세면 돼요? 여기 요점이랑 여기 요점을 모여서 이어서 얘랑 기울기 똑같아지는 접선들 찾아주면 4개네요. 답은 4입니다. 이렇게. 의미만 알면 되게 편하다.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문제에서 얘 그래프를 뭐 해야겠어? 그려봐야지. 그렇지. 그려보고 똑같이 그려주고. 그래서 미분적분에서는 그래프만 잘 그려도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19번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 여기 얘네 이 유형을 왜 나오는지 정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적용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풀면 되거든. 그냥 이걸 만족해달래. 이거 만족해달래. 그냥 있는 애들 한번 해볼게요. 봐봐. F, A 더하기 H 이렇게 마이너스 FA 이렇게 넘어갈게요. 얘가 넘어갈게. 근데 H도 넘어가자. H. 여기 얘가 F 프라임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세타 H.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사실 뭐냐면 A부터 A 더하기 H까지의 뭐야? 평균 변화율이에요. 여기는 얘는 A 더하기 세타 H에 대한 뭐겠어?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건 맞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세타 H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댔어. 그치? H가 무한대로 영어로 간대. 영어로 갔을 때 세타 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X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A까지 잘라요. 이렇게. 오케이? 잘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뭘 구합니다?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됐나요? 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순간 변화율, 여기는 얘랑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여기는 얘를 지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얘가 뭐가 되는지 그게 지금 난 현재 궁금한 걸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식을 한번 그대로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집어넣으면 A 더하기 H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H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미분한 거에 재는 거니까 2배의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세타 H 전체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이 식을 그냥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그냥 미분한 거에다 얘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가 그냥 이거 집어넣은 거야 해서 그냥 그렇게 정리만 해놓은 거야. 큰 의미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FA 더하기 H고요. 이게 FA예요. 여기는 얘가 뭐예요? 아 이거 잘못 썼구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한번 이 상태로 한번 정리해보자. 뭐가 되겠어? A 세제곱 없어지겠죠? 그럼 3A 제곱 H 더하기 3A H 제곱 더하기 H 세제곱을 H를 나눈 거니까 H 없애주면 되고요. H 하나 없애주면 되고 H 하나 없애주면 돼요. 여기 얘가 3배에 뭐가 된대? A 더하기 세타 H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H가 어디로 가기로 했니? 0으로 가기로 했어. 아 일단 여기는 요식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여기 요식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어떻게 정리할까? 3 넘겨야지 일단. 이렇게. 그 다음 뭐 할까? 루트. 이렇게 할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넘겨줄까요? A분의 1 이렇게 넘겨줄까? 아니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계산이 엉망이네 오늘. 그 다음에 H를 마지막으로 뭐 해줍니다? 넘겨줍니다. 세타만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야? 이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냅니다. 0분의 0꼴의 극한이 될 거예요. 0분의 0꼴의 극한을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세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식 만들어서 풀라는 거거든. 근데 얘 자체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선생님 볼 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야. 잘 봐봐. 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어때?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세타 값이 궁금한 건데 H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 0으로 간다고 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H가 0으로 간다는 건 얘는 지금 뭐냐면 A에서의 뭐가 되겠니? 평균값,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가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거기 있는 걔가 어디로 가는지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그냥 H가 0으로 간다.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얘가 그냥 F'A가 되는 거잖아. 여기는 얘는 F'A가 되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세타 값을 구하라.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은 선생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다른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식 계산을 그냥 복잡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답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내는 의미를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의미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식에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사실 답은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질문으로 받을게요. 근데 의미를 찾는 거는 선생님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의미를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진도 들어갑니다. 자 이제 활용 두 번째로 갑니다. 도함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도함수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도함수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거는 첫 번째가 뭐였어? 그냥 F'A라고 하는 요 값 자체가 의미하는 게 A, FA에서의 뭘 의미합니다. 접선의 그렇지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활용이 어느 방향으로 갔었어? 접선 이야기로 갔었고 그죠? 그 활용이 접선 이야기로 갔었고 그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였어? 여기는 요거였지. 요거를 알아야 접선을 구할 수 있구나.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흐름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여기는 얘의 그냥 값 자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F'A라는 값을 구해서 해결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F'A의 우리는 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부호. 그냥 양수냐 음수냐
오케이? 양수냐, 음수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F'A가 뭐였다면 양수였다면 얘는 뭐 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어로 해석을 할 거고요. F'A가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얘는 뭐 하고 있었어? 감소하고 있었어. 이렇게 해석하기로 하는 건데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하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가다가 0이 됐다가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유명한 x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죠. 얘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뭐야? 증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순간적으로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증가하고 있었군요 라고 해석을 하고요. 오케이? 다시 순서가 잘못됐네요. 얘가 이거면 증가한다고 해석을 하고요. 얘가 이거면 감소한다고 해석하는 건 맞는데 증가할 때는 F'A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줍니다. 오케이? 증가한다면 이렇게 써줘야 되고 감소한다면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잡아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 꼴 명제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참이려면 얘의 진리집합이랑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무조건 다 뭐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증가하는 애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증가를 완전 증가하는 애라고 완전히 여기 있는 얘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증가하다 기울기가 계속 0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도 존재할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긴 등호가 없어요. F'A가 양수라면 그냥 증가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건 맞는데 여긴 얘가 증가했을 때는 F'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조건식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 괜찮아요. 나 문제에서 얘가 나왔으면 여기서 등호가 없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등호는 반드시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꼭 등호를 한번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무조건 그럼 등호가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말을 한다면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했듯이 이렇게 돼 있는 이 함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 요건 안 된다는 뜻인데 증가한다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 또 맞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방향성을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F'A가 양수면 얘는 증가한다고 해석하면 되고요. fx가 증가한다면 여기 얘는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알았죠? 등호가 꼭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등호는 사실상 이렇게 한번 양수 가다가 0 한번 딱 찍고 이렇게 다시 양수 0은 순간적으로 한 번만 딱 찍고 가는 형태여야만 가능한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F'A라고 하는 거 값 자체에 궁금해. 관심이 가. 값 자체가 관심이 가. 그러면 얘는 접선얘기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되는 거고 F'A의 부호에 관심이 있어. 그럼 얘는 증가 감소 이야기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증가 감소라면 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부호만 생각하면 됩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다음에 F' 내 접선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값을 실제로 알아야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구나.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단 요거 먼저 하고 갈까요? 요거 먼저 하고 가자. 그래서 요 개념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봐봐. fx가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난 뭘 찾을 거예요? f'x가 뭐가 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증가하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요 구간을 찾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 있는 얘를 구해봅니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24가 될 거고요. 얘가 0과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의 해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과 작거나 같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4구나, 얘가 2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뭘 가지고 찾는다고 이제부터는 f'x의 도움을 받아서 찾는다. 도함수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부터 도함수의 역할을 생각해봐. 도함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fx가 있었는데 f'x라고 하는 애. 여기는 얘 뭘 받을 거야? 도움을 받을 거예요. 얘 도움을 받을 거야.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을 거야? 값 자체로 도움을 받을 거면 여기는 얘 접선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 부호를 가지고만 도움을 받을 거면 여기는 얘 뭐야?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정도로 fx에 대한 정보를 f'x를 통해서 나는 받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쉬워요. 이쪽 파트 자체가. 됐나요?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봐봐. 얘는 502번 문제 보세요. fx가 얘가 실수 전체에서 뭐 하고 싶었대? 증가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면 f'x가 뭐였으면 좋겠구나.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3차 함수잖아 fx가. 그치? 이게 미분하면 몇 차 함수겠어? 2차 함수겠지?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는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끝나겠네요 라는 생각, 그런 해석을 스스로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미분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ax에다가 더하기 3a 더하기 4라고 쓸 거고 는 0으로 바로 갈 거야. 그리고 얘 판별식으로 바로 갈 거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전에 선생님이 해석해봤던 그 해석을 기준으로 나온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가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해석해보세요. 알았죠? 다시 어떤 느낌이라고? fx가 뭐 하고 싶었어? 증가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f'x는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고, 얘가 몇 차 함수였어? 3차 함수였어. 얘 몇 차 함수일 거야? 2차 함수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접해야 되니까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는 판별식이 0인 상황이고요. 요거는 x축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 그래서 0과 작거나 같다로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만 적응되고요. 얘는 뭐 이제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 그죠? 어디서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수 몇 개인가요? 얘 빼기 하면 5니까 답은 6개가 되겠군요.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잠깐 봐봐. 506번 보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 말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가 뭐야? 1대1 대응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게 연속함수 기준으로, 연속함수 기준에서는 얘가 그냥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감소함수일 거예요. 연속함수 기준으로는 얘가 한번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1대1 대응이 깨져버리잖아. 그지? 한번 올라갔으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고, 내려오기 시작했으면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거냐면 1대1 대응에서 여기까지 개념이 확장됩니다. 다항함수는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뭐만 한다? 감소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얘는 실수 전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었구나. 혹은 작거나 같고 싶었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는 건데, 여기는 얘는 최고차의 계수의 양수잖아.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그려질 수밖에 없고, x축 기준으로 모두가 다 양수인 경우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지금 문제를 끝까지 다 안 풀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숙제를 정확하게 많이 해보면서 안 되는 것들은 꼭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이 파트가. 그 다음에 307번, 507번 보세요. 여기서 얘의 의미가 뭐예요? 얘의 의미가. 이게 1대1 함수라는 의미예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애시당초 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1대1 함수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서로 달랐다면 함수값 두 개가 다릅니다. 1대1 함수라는 얘기고요. 여전히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겠구나. 이런 흐름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볼게요. 아, 여기가 좀 어려운데. 자, 봐봐. 얘들아,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근해 분리 뭐 이런 거 다 기억나니? 기억 안 나지? 근해 분리, 한판축 뭐 이런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일단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는 좀 속도를 내면 안 돼. 그렇죠? 이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속도를 내면 안 돼요. 천천히 한번 봐봐. 자, 여기 있는 얘가 여기에서 뭐 하고 싶었대? 증가하고 싶었대. 그치? 그러니까 F'X가 딴 건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는 뭐였으면 좋겠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요 범위에서는 여기는 얘가 이거였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 음수잖아. 그치? 여기 얘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가 음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다 플러스 a까지 될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근해 분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볼게요.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요 함수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0이라고 불리는 x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리역은 1에서 2 사이만 지금 나는 바라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을 때, 저 2차 함수를 바라봤을 때, 선생님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대칭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여기서? x는 그냥 3분의 1이죠. 됐어? 그리고 나서 어디서 보고 있어 지금? 1에서 어디 사이에서 보고 있어? 2 사이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x축보다 다 지금 크거나 같고 싶었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x축이 만약에 이거였다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다. 지금 여기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지? 요것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성립하지 않잖아. 이제 어디까지 가야겠어? 여기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만큼은 양수지만 이만큼은 무슨 수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가야겠지. x축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x축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져야만 한다는 뜻이거든.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어떤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은 f 프라임 얼마가 2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잖아. 얘가 제일 작은 값이거든. 그치? 얘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f 프라임 2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내가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해봤더니 결론은 뭐였어? 이게 결론이었어. 이거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해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지금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이 문제는 진짜 되게 쉬운 문제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처음에 해석해보면 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오케이?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봐봐. 여기 있는 얘 있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가 뭐 하고 싶었대? 증가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얘 미분한 도함수는 몇 차 함수일 거야? 2차 함수일 거야. 걔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은 이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이 모든 점들을 내가 다 조사할 자신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대표가 될 만한 한 점만 내가 조사를 하겠다는 소린데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무슨 값? 최소값만. 그지?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지? 모든 범위는, 요 범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해석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이런 식까지 마련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에다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12 더하기 4 더하기 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 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최소값은 8이군요. 이게 답인 거예요.
해석은 개 어려운데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할 줄 아냐 모르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로 결정이 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지금 좀 시간이 없더라도 여기 몇 번부터 9번부터 10번, 11번 요 세 문제 지금 한번 다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509번 먼저 이거는 다 설명해 줄 거야. 모든 것들, 모든 문제 다 설명해 줄게. 일단은 여기는 얘가 구간 여기에서 뭐 하고 싶었다? 감소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f'x가 0과 적거나 갖고 싶었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를 가만히 봤어요. 얘는 3x의 제곱에 플러스 12x에다가 더하기 2a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0과 적거나 같다고 했는데 얘 가만히 보니까 얘 대칭축이 얼마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렇네. 마이너스 2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 x는 마이너스 2를 딱 그어주세요. 그다음 여기의 범위를 보면서 여기에 지금 x는 마이너스 3이 있겠군요. 그다음에 요 정도쯤에 x는 0이 있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나는 뭘 그려줍니다.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차 함수니까 여기서 대칭축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괜찮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뭘 보면 되겠어? 제일 큰 값 보면 되겠죠. 그죠? 제일 큰 값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x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해석이니까 나는 f' 뭐가 0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2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0과 작거나 같다니까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 찾아주세요. 정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등호를 선생님 등호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보이니? 여기 마이너스 3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0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0일 때 함수값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는 무슨 함수? 연속의 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지? 여기서 뭘 보는 거라? 좌극한. 그죠? 0으로 갈 때 좌극한을 보는 거랑 얘 함수값이랑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0일 때 함수값으로 그냥 대신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답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fx가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마찬가지 한번 가볼게요. f'x를 먼저 생각할 것 같고요. 3x의 제곱에 더하기 2ax의 마이너스 9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2라고 생각했을 때 대칭축이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라는 뜻이 돼버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지금 만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봐봐. 대칭축이 여기 있는 경우였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결국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중에 최대값은 얘가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f' 뭐가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을 만족하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 있었다면 여전히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최대값은 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f'-1도 0과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면 어떨까요? 괜찮겠네요. 지금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건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어차피 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최대값이 얘가 되거나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내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가자면 여기는 얘는 여기다 플러스 무슨 조건을 해줘야 되냐면 얘 대칭축인 마이너스 뭐가 돼요? 3분의 A라고 하는 게 얘랑 얘 딱 중간에 있는 3분의 1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최대값이 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때는. 그죠?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때 최대값이 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3분의 1보다 크다.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서 풀어야 맞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됐나요? 요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답은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랑 이거 동시에 만족하면은 뭐 A의 범위 상관없이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아내면 끝나지. 상황 자체. 그럼 정확한 답이 나올까? 한번 해볼까요? 넣어보죠. 어떻게 돼? 12 더하기 4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이게 얼마야? 3이네. 그럼 4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같이 비교한다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랑 지금 연립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일단 요거는 잠깐 제껴두고 요것만 가지고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 좀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면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이게 넘어갈까? 그럼 2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해보면 뭐가 되겠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합쳐주고요. 여기 있는 얘랑 합쳐주면은 결론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다시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3부터 그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4분의 3까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범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연립해서 풀어도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풀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건 맞네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범위 다 정확하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이게 중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것뿐이지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원이가 되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만 풀려고 했는데 근데 성원이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확한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11번 다음 가보자. 자, fx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는 증가하고 싶었대요. 그럼 상황을 잘 봐봐.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1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2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이게 멀어졌어. 여기는 얘가 3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싶었다? 감소하고 싶었다. 여기서는 뭐 하고 싶었다? 증가하고 싶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뭘 기준으로 보고 있어? f'x 기준으로 볼 거야. 이건 x축이 될 거고요. f'x의 그래프가 여기서 무슨 수? 음수가 돼야 되고 여기서 무슨 수?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느낌일 거거든.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얘가 3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될 텐데요. 그죠? 하나는 여기서 0을 찍어줄 거야. 분명히. 근으로 하나 0을 찍어줄 거야. 그럼 다른 한 근이 어디 있어야 되는구나. 요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쪽은 음수가 되고 이쪽은 양수가 되게끔 f'x의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서 여기는 이 점 자체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될 거고 그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하는 애가 2에서 3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좀 전에 했던 해석이랑 또 다르죠. 뭐니? 다시 뭐라고? 그냥 여기? 여기가 왜? 얘가 0되는 게 있어. 지금 얘 근 구한 거다. 얘 근 중에 하나가 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를 묶어주면 3x 더하기 2a 이렇게 될 테니까 0된 x 값은 하나가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생각하시죠. 난 이게 되게 어렵지?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어렵다는 건 사실 이쪽이 어렵다는 거야. 이쪽이 어렵다는 거는 함수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흐름이 어렵다는 거고. 이런 해석을 다시 봐봐. 천천히 너희가 이걸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연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실패를 해봐야만 너희가 이걸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흐름으로 장착할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봤더니 됐어. 그냥 그렇게만 해서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너희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이렇게 시도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너희가 먼저 풀고 해설을 보세요. 오케이? 너희의 흐름이랑 해석의 흐름을 비교해보세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안 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내 흐름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럴 때 나한테 질문합니다. 어떤 식으로 난 해석해봤는데 거기는 걔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F'X라고 하는 얘기요. 여기는 얘의 정확하게 말하면 부호라고 하는 얘기요. 결국 뭘 담당합니다. Fx의 증가 혹은 감소를 담당합니다. 여기는 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오케이? F'X의 뭐가? 부호가 fx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담당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지금 무슨 그래프를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F'X의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치? 그럼 F'X에서 나는 값을 보는 건 접선 얘기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뭘 보고 싶은 거야? 부호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 양수, 음수 이것만 보이는 거야. 뭐만 보고 싶었으니까? 부호만 보고 싶었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fx가 뭐 하고 있어?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f'x는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f'x 자체는 감소하고 있거든. 근데 얘가 양수기 때문에 fx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잠깐만 아까 뭔가 잘못됐다. 마이너스 2까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죠? 여기선 증가하고 여기선 감소하니까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요 사이에서 이게 전부 다 무슨 수야? 음수네요. 그죠? 얘는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fx는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죠? 다음 fx가 마이너스 1에서 0사이 마이너스 1에서 0사이에서 전부 다 양수값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네요. 증가일 겁니다.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fx는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보면은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양수였다 음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바로 5번이겠네요. 확인해보자. fx가 1에서 2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네요. 이렇게 찾아줍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개념 자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의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얘의 뭘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fx의 그래프의 개형까지 너희가 그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그러니까 f'x가 여기서 여기 얘가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3이라고 하고 4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려진 게 f'x의 그래프였다면 나는 fx의 그래프를 그냥 이 상태로 보고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개형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뭐만 본다고? 부호만 본다고. 무슨 수? 플러스 양수. 양수면 뭐 한다? 증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음수. 뭐 한다? 감소. 증가. 감소. 이게 fx의 그래프. 오케이? 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무슨 얘기야? 적분 얘기예요. 요 넓이만큼 감소할 거고요. 요 넓이만큼 증가할 겁니다. 요 넓이만큼 감소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억나죠? 좀 전에 며칠 전에 했던 거잖아, 그지? 기억나? 여기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라고 하는 것까지 개념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증가 감소에서 극대 극소까지, 그다음 또 이제 최대 최소까지 계속해서 개념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보자.
얘들아 극대의 정의, 극소의 정의 다 기억나요? 네. 극대의 정의가 뭐였어? 그거 두 개 합쳐서 극값이라는 건 사실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의미합니다. 그죠? 극점이라는 건 극대점이랑 극소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극대, 극소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니? 극대랑 극소. 보자. 극대랑 극소. 극대랑 극소. 이거 정의가 뭐였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냥? 극소지.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정의는 아니에요. 정의가 예전 정의 있잖아. 너희 교육과정 전에 있는 정의가 이거였어. 근데 이게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얘 정의는 뭐냐면 이거야. fx랑 fa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전제가 뭐냐면 x가 a 근처에 열린 구간에 대하여 열린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a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a를 포함한 이렇게 말할게.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성립한다면 쟤를 극대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원래 의미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일단 너희가 이거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요거를 내가 읽는 방법이 너희 몇 가지 있니? 요거 읽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또 두 번째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그렇지? 선생님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너희도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B의 최소값은 A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번 뭐겠어 그럼? 그렇지. A의 최대값은 B다. 그게 얘를 읽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죠? 뭘 주어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잘 봐봐. fx의 최대값은 fa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는 fa가 짱 먹었어. 제일 큰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중에서 얘가 짱 먹었을 때, 제일 컸을 때, 그때 여기는 얘를 뭐라고 정의합니다? 극대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겠지. 극수의 정의는 뭐겠어?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뭐가 되면? fa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fa가 최소값입니다. 제일 작은 값입니다. 오케이? 보이는 길이가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원래 너희 교육 과정에서 정의예요. 그죠? 근데 활용은 어차피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그 높아지면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정의를 해주고 제대로 된 정의를 해주고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케이스들 너희가 좀 헷갈릴 만한 케이스들 정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까 말했던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그걸로 극대 극소를 정리하는 걸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은 극대니 아니니? 맞아요.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만 봤을 때 얘가 최대값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극대가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 있는 요 점은 극소기도 해요. 왜? 이렇게 잘라봐. 그 요각보다 다 작거나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극소입니다. 요 안에서는 뭐가 돼?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최대값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극대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극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여기서 어떤이라고 하는 말, 요 말 자체에 좀 정확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되는 게 하나라도 라는 뜻입니다.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얘가 최소가 되는 게 하나라도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극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극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좀 이상한 점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여기는 요 점은 과연 뭘까요?
극대가 되고요. 극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라면 반드시 얘보다 작은 게 생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극대인 점만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극대인 점이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개 많아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여기 있는 얘는 다 극대인 점입니다. 얘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극대인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얘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극소인 점들입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뭘 생각할 거냐면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만 볼 거야. 왜? 우리의 대상은 여기서 수학 2에서의 우리의 대상은 무조건 뭐니까?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런 극단적인 애들은 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극대 극소의 원래 정의는 얘들아, 원래 정의는 연속이랑도 상관없고 미분 가능이랑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서 여기는 얘가 요렇게 되는 요런 함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은 극소가 됩니다. 맞아요? 열린 건 이렇게 잘라보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근데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정의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이니까 얘는 극대라고 정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래 정의대로, 그러니까 너희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정의대로 가자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구간에서 극대라고 했거든. 그곳에서. 그래서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은 증가하고 있고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는 극대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대학에서 극대 극소 정의가 또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아예 교육과정에서 극대 극소 정의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뭘 전제로 딱 깔아버리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전제로 깔아버리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를 깔아버리면서 뭘 해버린 거야? f'x가 0이 되는 그 x값을 내가 a라고 생각을 한다면 a라고 하는 거 왼쪽에서 증가하다가 양수였다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얘는 fx가 이게 f'x죠. fx가 증가하다 감소할 테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에서 뭐가 된다면 플러스가 된다면 얘는 감소하다가 뭐가 될 테니까 증가할 테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때만 해도. 교육과정이 2번에 걸쳐서 바뀌면서 극대 극소 정의가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 극대라는 건 무슨 말이고 얘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얘가 최대값이 되고요.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에서 여기 얘가 최소값이 되면 거기 있는 걔는 극대다. 여기 등호도 있어요. 친절하게 등호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어디였지? 이렇게 그려진 여기 평행하다라고 생각해. 그려진 그래프에서 얘는 다 극대값이고 다 극소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잘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결국은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뭐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극대 극소를 조사하고 싶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맞아요? 0이 되는 x값을 찾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그 a값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해서 그게 부호가 안 바뀌면 그것도 극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0이 되는 값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 있었잖아. 그럼 얘 f'x 양수에서 0이 됐다 양수되는 거 이거 극대 아니잖아. 극소도 아니잖아. 그죠? 얘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뀔 때 그럴 때만 극대다 혹은 극소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미분 가능한 함수 버전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거 빼버린 버전은 너희가 정확하게 다시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 극대 맞아요.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얘는 극소가 되는 점입니다.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다 극대, 다 극소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점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흐름만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룰.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해서 최대값, 최소값 해서 저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극대극소 궁금한 건데 얘 무슨 함수야? 가함수. 삼치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인 함수.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할 거야? 일단 미분해서 얘의 부호를 나는 관찰할 거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의 플러스 9가 됐고요. 얘가 0된 x값들을 구해보니까 1이랑 3이래요. 됐습니다. 1이랑 3이 되니까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었을 거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가 양수구나, 여기 음수구나, 여기 양수구나 빠르게 판단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증가 할 거고 감소 할 거고 증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는 사실 자연스럽게 판단하면 됩니다. 괜찮니? 그럼 누가 봐도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고 극대가 되는 거고 누가 봐도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예요? F1 마이너스 F3이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겠지. 1 넣고 계산하고 3 넣고 계산해서 답 구해주는 뜻입니다. 됐나요? 처음에 표정이 좀 떨떠름한데 이해 안 된 거 없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가야 돼. 알았죠? 되게 중요한 해석들이야 지금. 진짜. 넘어갑시다. 근데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런 식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가 떠오르냐면 유진은 이제 나와야 되는 대답이 맞아요. 정의가 떠올라요. 이런 식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F'X라고 하는 이 정의가 떠올라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은 나한테 왜 준 거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라 라고 준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얘들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였죠? 여기서 얘에다가 H, 여기다 H, 여기다 H, 여기다 H 넣고 얘를 넘겨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요식이 뭐가 되겠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가 됩니다? H는 F, H 마이너스 X, H, X 더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하트 뿅뿅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첫 번째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h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했더니 hh 약분되면서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는 얘는 또 뭐의 정의였어? f 프라임 0의 정의거든. 맞아요? 빼기 0 빼기 f. 그럼 F0이 0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0을 넣어봐요. 0, 0, 0, 0, 0, 0, 0, 0 다 넣어봐.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이 되잖아. 그럼 F0 지워주면 F0은 0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된 거니까 F'0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 H가 그냥 0으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겁니다. 즉, 여기는 얘를 계산해봤더니 F'X가 뭐가 돼버린 거야?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F'0이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됐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을 우리한테 줬다라는 건 결국 뭘 해달라? F'X의 정의를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으니 빨리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봐봐. 얘는 지금 F'X가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얘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해서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잖아.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지금? x는 알파에서 극소를 갖고 x는 베타에서 뭘 갔는데 극대를 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음수였다 양수였다가 또 뭐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뭐가? F'X가.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얘가 뭐겠어? 2였겠지. 그러니까 극대값이 될 거고 극소값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결국은 답이 8이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나요? 전반적인 흐름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문제라고 해서 그냥 이런 개념 앞에서 배웠던 미분 쪽 파트에서 배웠던 이런 개념이 그냥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고 남은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부터
또 이런 거네. 선생님 이런 식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지? 두개 미정병. 그렇지, 미정계수 2개구나.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겠구나? 2개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떠올려 보자. 얘는 지금 1이라는 곳에서 뭘 갖고 있댔어? 극대값 6을 갖고 있댔어. 그러니까 F1은 얼마구나? 6이구나. F'1은 얼마구나? 여기 식 몇 개? 2개. 문자 2개 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극수값 구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미정계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만큼 개수를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서 얘들아 극대값이랑 극소값 같은 건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극대점, 극소점 정도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 유형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됐어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요. 오케이? 이 유형 몇 번까지? 21번. 이거 어떡하냐? 불안해. 해보자. 어떻게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근데 그렇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봅시다. 유형 8번.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가고 일단 여기서 있잖아 얘들아. 부호 결정하는 개수의 부호 결정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일단 첫 번째로 A랑 D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A는 뭐야? 이렇게 되면 A가 양수인 거고 이렇게 되면 A가 음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양수입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D라고 하는 건 그냥 누가 봐도 Y 절편이니까 여기는 얘의 부호도 그냥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얘를 미분한 도함수를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얘 도함수는 지금 여기랑 여기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부호가 바뀌고 있잖아. 이참수일 거니까 얘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소리야? 3a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도 c의 부호가 자연스럽게 보이죠. c의 부호, 얘 양수입니다. 바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대칭 축을 가지고 b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거든. 오케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가 대칭 축일 건데 대칭 축이 양수이기 때문에 a가 양수였다면 b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음수입니다. a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부호를 판단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네.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가볼게요. 다음 유형. 자, 이제 f'x의 그래프를 내가 알고 있었을 때 일단 fx의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f'x가 지금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선을 하나 쭉쭉 그어주고 여기서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증가하게, 감소, 음수였으니까 감소하게, 그 다음에 양수였으니까 증가하게 그려지는 애가 fx의 그래프일 거야. 그 다음에 x축은 아직 어디 있는지 몰라요. x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상황은 몰라요. 그냥 개형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둡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이 얼마라고 줬어요? 10이라고 줬어요. 여기는 얘 값이 얼마였구나? 10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여기는 얘 값이 지금 현재 궁금하군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이 이런 식을 발견했을 때 뭐 해주세요 라고 했었니? 기억나요? 미정계수 3개니까 식 3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f'x라고 하는 애가요. 6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게 분명한데 여기는 얘는 0의 근을 나는 두 개나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두 근의 합 가지고 a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가지고 b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두 개 값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랑 b는 지금 확보가 됐다고 치고 그럼 c만 확인하면 되는데 c는 뭘 줬어 나한테? 그 대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0이 됩니다라는 요식을 이용해서 c값을 계산해달라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f2 값이 궁금하군요 라는 뜻이 될 테니까 a, b, c 다 구해진 상태에서 이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됩니다. 이 정도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그래프의 해석.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를 줄 때 딱 두 가지로 줄 건데 그 중에서 f'x로 줄 수도 있고 fx로 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f'x를 줬을 때 fx의 그래프를 간단하게라도 그려놓고 생각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이렇게 0 되는 거 있잖아요. 0 되는 것만 주고 선을 딱딱딱 그어주고 얘는 감소했으면 감소, 그 다음에 양수니까 증가, 그 다음에 다시 음수니까 감소, 다시 양수니까 증가. 이 정도로 fx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와서 해석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 있군요.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fx는 1에서 어디까지? 3 사이. 1에서 3 사이까지 감소한다. 틀렸네요.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 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네요. 그 다음에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네요. 그죠? x는 3에서 극소가 아니라 x는 4에서 극소, x는 마이너스에서 극소니까 틀렸네요. 그렇게 그냥 맞는 거 그냥 동그라미 빵빵빵빵 치고 그냥 넘어가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마찬가지 f'x의 그래프를 줬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0 되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쓱쓱쓱쓱 그어주고 얘가 음수, 감소, 음수 또 감소, 양수, 증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프 그림이 2번이구나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3차 함수 이야기인데 3차 함수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얘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여기서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인 것만 기준으로 할게요. 음수인 거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출발했다로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프 개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인데 여기는 얘는 0이 되는 게 존재하는 거고 얘는 0이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거는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뭘 기준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나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는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알파랑 베타였어.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순을 갖는다. 이런 얘기니까 이 방정식의 뭐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됐나요?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 거야. 알파 이거 중근 갖는 거. 그치? 얘는 중근 갖는 경우니까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어? 0이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 얘는 0이 되는 값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얘는 허근 갖는 경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판별식이 음수분류.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f'x 다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f'x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 의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차 함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중에 봐봐 요렇게 돼 있는 얘 기준으로 봐. 요거 두 개는 극값이 없어요. 요거 하나는 극값이 두 개나 존재합니다. 극값 없고 극값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게 한다. 다시 첫 번째, 얘 극값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f'x는 0이라고 하는 요거의 판별식이 양수였으면 좋겠군요라는 개념 가지고 접근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두 번째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여기는 얘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걔 판단 기준은 f'x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3차 함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변곡점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변곡점. 말 그대로 곡선이 뭐에? 변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랑 위로 볼록인 곡선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가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되는 여기는 요 점을 변곡점,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인 요 점을 가지고 변곡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얘랑 얘 딱 정중앙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얘는 얘 자체가 변곡점이고 얘는 여기는 이게 대칭이 되는 여기는 요 점이 정확하게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f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는 x값입니다. 이건 너희들 교육과정 외이긴 하지만 미분을 그냥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 되죠? 2차 함수 미분하면은 1차 함수 되죠? 1차 함수니까 0 되는 x값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값이 무조건 뭐가 됩니다? 변곡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곡점에 대해서 항상 fx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대칭입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얘가 몇 차 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도함수는 몇 차 함수겠어? 도함수는 2차 함수겠죠? 근이 이렇게 생깁니다. 맞아요? 여기는 얘랑 얘 딱 정확하게 중점에 대해서 얘 증가하는 양이랑 감소하다 증가하는 양이랑 감소하다 이거 증가하는 양이랑 완벽하게 뭐야? 대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하는 여기는 요 양 자체가 완벽하게 대칭일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점에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떤 식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점 기준으로 이렇게 F'X가 잡힐 거야. 여기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고 있지만 Fx는 증가하고 있겠죠, 양수니까.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또 증가하는 요 양 자체가 완벽하게 얘를 통해서 대칭이니까 얘도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경우는 어때요? 얘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에 뭐가 존재합니다.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울기의 최소값인 점이 뭐가 되는구나? 변곡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은 내용 정리해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3차 함수에서 하나만 더 공부하면 됩니다. 3차 함수에서는요. 꼭 이런 성질이 하나 있으니까 무조건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건데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무조건.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뭐였다? 대칭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랑 평행한 선을 그어주고요. 요 점이랑 평행한 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랑 이렇게 평행한 선, 요 점이랑 이렇게 평행한 선, 여기 만나는 이 점이랑 평행한 선, 만나는 이 점이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4개의 사각형이 보이고요. 이 4개의 사각형은 무조건 합동입니다. 해서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무조건 같아집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되게 많아. 오케이? 얘를 모르고 있으면 되게 불편한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는 변곡점, 그 다음에 극점, 그 다음에 극점과 만나는 극점 기준으로 y 이렇게 y 이 선을 그어서 얘랑 만나는 또 요 극점 기준으로 얘랑 만나는 요 점들 기준으로 여기는 얘는 무조건 4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3차 함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다. 저건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개념 잡고 갑시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한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일단 난 기본적으로 어디로 그냥 빠르게 가는 거야? f'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빠르게 가는 거야. 오케이? 어떤 상황이라고? 극값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지? 그래프 개혁 선생님 3개 그려줬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먼저 가보자. x의 세제곱이 아니라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 여기까지 빨리 가면 되고 극대극소값 다 가져야 되니까 얘 판별식은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4a가 돼.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a가 4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자연수 a 최소값이니까 답은 뭐 5가 되겠네요. 그냥 이런 흐름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여기서 사실 근해 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근해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강의 찍어놓은 걸 링크로 보내줄게요. 그렇죠?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만 너희가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보자. 그다음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한댔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극값을 갖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으면 될 거야. 이런 흐름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 있어야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 먼저 만들고 거기는 이제 판별식 그 이상 4분의 d로 써도 괜찮겠다. a제곱 플러스 6a가 될 거고 0과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0 사이가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답해주고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차 함수는 3차 함수만의 성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걔네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놔야지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래프 다 그려가면서 천천히 너희가 다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14번이 뭐냐면 여기는 얘가 근해 분리의 내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여기는 요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고요. 너희가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다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질문 위주로 받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너희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는 몇 차 함수 볼 차례일까요? 4차. 그렇지. 4차 함수 볼 차례겠죠. 4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 경이 몇 개 있었으니까 3개 있었으니까 4차 함수 그래프 경은 몇 개 있겠네요? 4개 있겠네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4개가 맞아요. 오케이? 4개 맞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W 모양처럼 생긴 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가다가 3참수처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3참수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얘는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를 포함합니다라고 생각할게요. 여기는 얘도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를 포함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차이점. 차이점은 똑같아. 이거야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형태가 이거예요. 이거. 이차함수처럼 생긴 요 녀석. 네 번째가.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도 여전히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F'X가 0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고요. 여긴 얘를 가만히 보니까 0이 되는 게 1개, 2개, 3개가 다 있어요. 자,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일 거야? 3차 함수일 거야. 3차 함수는 0이다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이겠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어떤 실근을 갖는 이런 경우일 때, 즉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쟤는 저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긴 얘는 대칭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오케이? 이렇게 삐뚤어 돼 있는 짝꿍댕이 형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똑같이 생긴 W 모양도 괜찮고요. 이런 모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여기 얘는 얘가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가 실근이었다는 뜻이니까 얘는 알파 중근, 하나 베타 이런 형태로 근을 가지면 쟤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허근 몇 개? 2개랑 실근 하나. 그러니까 얘는 실근은 알파 하나밖에 없는 형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무슨 말이야? 3중근 갖는다. 오케이? 3중근 갖는다. x 세제곱은 0, 아니 3이다.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x는 0이다라는 3중근 갖는 거잖아. 그죠? 이런 형태가 3중근이구나. 이렇게 3중근이면 저런 형태가 되는구나. 저기까지 기억해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형태가 저렇게 되니까
얘도 딱 뭘로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두 부류로만 나눌 거야.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만. 어떤 차이가 있니? 선생님이 기준을 저렇게 나눠봤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 첫 번째 거는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경우고 두 번째 것들은 전부 다 극소만 있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정확하게 4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경우는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만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바라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니다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4차 함수만큼은 얘들아 해석을 할 때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를 먼저 구해. 오케이? 먼저 구해. 얘를 먼저 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되는 걸 구해달라면 이걸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걸 구해달라고 한다면 이걸 구해서 걔의 여집합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 경우가 너무 다양하고 얘는 또 허근이고 얘는 삼중근이고 얘는 중근의 한근이란 말이야. 이거 다 너희가 한 번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에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내가 원하는 상황의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 라는 이런 해석을 해줬을 때는 뭐야? f'x는 0이라고 하는 애가요. 얘가 서로 다른 몇 개? 3개의 실근을 갖는구나로 해석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극대 극소를 모두 갖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에 대한 해석은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해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는 형식으로 얘를 접근하면 깔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봐봐. 4차 함수는 성질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극소값을 갖고 싶었대. 근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최고차의 수가 무슨 수야? 음수예요. 그죠? 음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인데,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무조건 얘는 극대값은 같겠죠? 근데 극소값도 같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이 경우로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해서 여기는 얘를 미분 먼저 할 거예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4a까지 놓고요. x까지 놓고요. 일단은 마이너스 4x로 싹 묶이겠네요.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뭘 갖고 싶었어? 세 실근을 갖고 싶었어. 근데 0이라는 근을 하나 확보해놨네요. 나머지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었으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근이 뭐면 0이면 중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긴 얘는 다른 한 근이 알파 혹은 베타가 뭐가 아니게 해주세요? 0이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답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얘 판별식을 써봤더니 9-4a가 될 거고 걔가 양수이고 싶었던 거잖아 지금. 그죠? 넘어가니까 4a가 뭐가 되면서 9보다 작아지면서 a는 4분의 9보다만 작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잘못되니? 여기 갑자기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됐습니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얘가 넘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만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극대값 갖는 거 말고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상황 자체는 어때요? 느낌 자체가 어때요? 잠깐만.
넘어갔다. 다시 아까 A가 뭐였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큽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확보했었잖아. 그지? 근데 얘가 0이라는 걸 가지면 안 되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0을 직접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되죠. 얘가 0이 아닙니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A가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이 여기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다시 마이너스 4분의 9 기준으로 얘보다 크다가 돼버렸는데 0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범위랑 이 범위가 내가 원하는 A 값의 범위입니다 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 되게 중요하다. 요거 놓쳐가지고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우리는 2차와 1차로 나눌 수밖에 없거든. 3차 함수 한 번에 해석하는 거 못 배웠거든. 그치? 그러니까 2차랑 1차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2차랑 1차의 연결고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전체 3차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알파든 베타든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0이 아니게 해주세요 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나요? 여기서는 그것만 잘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수학 상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수학 상에서 요 강의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긴 얘가 뭘 해주세요? 극대값이 같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쭉 떠오를 것 같은데, 그죠? 쭉 떠오를 것 같아. 극대값을 안 갖는 경우는 요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세 가지 경우를 다 조사하는 건 난 힘든 일이니까 여전히 극대값을 갖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거고 그거에 여집합으로 나는 답을 구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긴 얘도 똑같아. 여긴 얘 미분해봐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1의 x 마이너스 2a가 0이고 싶다. 여기까지 일단 확보됐고요. 여기서 2는 약분해서 빠르게 없애고요. 여기 있는 얘는 첫 번째 바로 그냥 조립제법으로 한 번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에다 1 한 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빵 되는 거 맞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 얘를 뭘 가지고 1 0, a-1, -a 가지고 일단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남는 게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여전히 서로 다른 세실근 갖게 해주세요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 갖게 해주세요로 해석할 거고 여기는 얘 판별 시기보다 양수다. 그래서 1-4a가 양수다. 이렇게 먼저 확보할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다. a가 4a가 넘어간 거니까 1과 작다니까 a가 4분의 1과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2 더하기 a가 0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a 값이 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2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4분의 1보다 어때야 돼?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2는 또 아니어야 돼. 내가 지금 구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 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뭐겠어? 얘여야 돼가 되는 거고 얘여야 돼부터 이렇게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집합으로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가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흐름만 잘 잡아주면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았죠? 그럼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요.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무조건 뭘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속 편하냐면 여긴 얘는 무조건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오케이?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는 이제는 봐봐 미분을 왜 배우니? 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래프 그리려고 배워요 라고 한다고 했었어.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거 4차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증가함표 작성하는 건 하나도 안 했잖아. 그지? 그냥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f'x를 먼저 봐봐. 12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8x 제곱에다가 플러스 36x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12x로 묶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가 딱 되네요.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되네요. 그러니까 나는 뭘 그릴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도록 하는 뭔 소리야? 3이 되도록 하는 얘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초록색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대충 그릴 거야. 여기는 얘가 무슨 그래프야? f 프라임의 그래프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뭘 해주세요? 분도상 쭉쭉쭉쭉 그어주고요. 쭉쭉쭉 그어주고요. 위에다 그려도 되고 아래다 그려도 되고 지금은 공간이 아래 없으니까 위에다 그릴 거고 그냥 여기 바라보면서 무슨 그림 그려주세요. fx 그림 그려주세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고요. 여기는 얘 함수 값은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됩니다. 얻다가 뺐다가 오케이?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0,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었더니 3 마이너스 16 더하기 18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요거 하니까 0 되니까 요거 3 나오겠다. 그지? 얘는 1,3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 얘는 3 넣어주세요 하잖아. 3 넣어주세요. 아이고 왜 또 3을 넣어달래? 얼마 나오겠다. 그지? 얼마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뭘 하는 거야? 최대치수 찾는 거야. 여기까지 그려놨다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잘라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잘라요. 이렇게. 그럼 얘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최대값은 얘 아니면 얘겠지. 맞아요? 최소값은 얘 아니면 얘겠지. 얘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마이너스 1부터니까 얘 아니면 얘겠지.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직접 집어넣어서 3개 비교해주면 되고요. 최소값은 얘 아니면 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넣어봐야 된다는 소리. 저 3 넣어야 되네요. 3 넣어야 돼. 됐죠? 나는 안 넣어도 되잖아. 그지? 넘어갈게. 너희는 넣어야 됩니다. 저 4도 넣어야 돼요? 4도 넣어야 돼요. 4에 돼지고기. 4도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사실 최대 최소 얘기 나오면 사실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싫어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양끝값이랑 그 다음에 각 극값이랑 여기는 얘네들을 다 조사해서 그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입니다. 그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개념으로 나온 거거든. 근데 그냥 그려주세요. 이거 그리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럼 어디에서 최대가 될지, 어디서 최소가 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분명히 양 끝값이랑 어떤 값들, 극값들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자연스럽게 와닿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그래프는 반드시 그려가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너희 힘들죠? 나도 많이 힘드네요. 자, 넘어갈게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주세요? 그냥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프 그리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F'X를 알아야 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7일 거야. 그러니까 x값이 뭐겠어? 뿔마 3이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3이라고 했을 때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서 감소합니다. 그죠?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해요. x축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알고 싶지 않아. 그죠?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50이다. 그럼 뭐겠어? f-3 더하기 f보다 3이 뭐다? 아니지. 0에서부터 되지. 다시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럼 누가 봐도 최대값은 f3이지. 최소값은 누가 봐도 f4죠. 그죠? 그러니까 f3 더하기 f4가 50입니다라는 이런 식을 세워가지고 k값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빨리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 막 심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해야겠어. 다시 앞으로 와봐. 이거 해야겠어.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합성함수. 얘들아, 너희가 볼 때 이게 얘가 합성함수 맞니?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합성함수는 뭐니? f 오브 g 이렇게 돼 있거나 fx에다 gx를 집어넣은 여기는 얘가 합성함수잖아. 너희가 바라봤을 때. 맞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
f2x 더하기 1은 얼마? 얘가 하나의 함수잖아. 이게 합성함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3 fx 플러스 1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얘를 3x 더하기 1에다가 fx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저기는 쟤도 사실은 합성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이거 전체를 내가 x라고 놓고 이거 전체를 x라고 놓잖아.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을 집어넣은 합성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거는 다 합성함수야. 합성함수를 하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봐. 이거를 얘들아,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3개짜리를 세제곱하는 건 일단 몇 번의 계산? 27번의 계산을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그걸 다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긴 걔를 또 뭐해? 미분할 거잖아, 그지? 6차함수 미분하면 몇 차함수 나와요? 5차함수 나와요. 5차함수의 그래프 기억을 그린 다음에 증감표 막 그려가지고 증감항 막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 그지? 그럼 합성함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함수가 원래 하나짜리 함수 f였다 쳐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있잖아. 똑같은 게 발견돼서 보이는 게 t라고 놓잖아. 그럼 t는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하나의 함수가 또 되고요. t를 집어넣은 결과로 y는 뭐가 돼?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이라는 또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에서 어디로 가는? t로 가는 하나의 함수와 t에서 어디로 가는? y로 가는 하나의 함수, 두 개의 합성함수로 여기는 얘를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치환이라고 하는 건 쪼개려고,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려고 만들어진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쪼갰을 때 장점은 뭐예요? 2차 함수, 3차 함수 깔끔하잖아, 그지? 6차 함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야. x의 범위를 가지고 나는 y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맞아요? 근데 x의 범위를 가지고 일단 t의 범위를 구한다. 그 다음에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축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t축 하나 해가지고 그래프를 막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구한다? 이걸 구한다? 오케이? 그게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범위를 이 축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얘가 t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범위 그대로 해가지고 또 그래프 막 그린다? 그럼 여기 얘가 y축일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내가 원하는 y의 범위가 되고 여기는 얘가 최대값, 여기는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풀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넘어가려고 했어, 선생님. 양식을 찔려서 다시 돌아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케이?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얘들아, 선생님이 웬만하면 축 그리지 말라고 했어. 오케이? x축, 가상의 x축을 생각하고 가상의 t축을 생각해. 가상의 t축 생각하고 가상의 y축을 생각해. 그렇죠? 축을 그리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해석이 더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프 되게 간단하거든. 잘 봐봐. 여기는 얘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축을 x축, y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린다고? 대칭축을 그린다. x 얼마겠어? 3일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근데 x의 범위 몇에서 몇이라고 줬니? 2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두 칸 차이고 이건 누가 봐도 한 칸 차이니까 얘가 더 높겠지.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높겠니? 얘가 낮겠니? 얘가 낮겠지.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을 넣어. 얼마? 9 마이너스 18 플러스 8이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뭘 넣어? 5를 넣어. 25 마이너스 30에다 더하기 8이네. 얼마야? 3 나온다, 그지? 됐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그릴 거야? 3차함수 그릴 거야, 이제는. 맞죠? 근데 x의 범위가 t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인 걸로 그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x의 범위가 뭐였는데 2에서 몇이었는데 5였는데 그걸로 구해봤더니 t의 범위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된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얘의 범위를 구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되겠어? 그래프 그려줘. 얘의 그래프를 그려줄게. 그럼 일단 뭐 해줄까? 미분해야죠. 3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0되는 x값은 뿔마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게 2가 되면서 얘는 지금 f't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초록색에서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의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증가 하다가 여기서 감소 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겠지. 마이너스 1은 요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그다음 3은 어디 있겠어? 요쯤에 있겠지.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분명히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기준으로 여기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기준으로 하면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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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4까지 가야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3은 여기서 끝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니? 누가 봐도 2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플러스 1이 되니까 최대값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y의 범위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어디서 나온다고? 2에서 나옵니다. 2에서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입니다. 얼마니? 마이너스 15인가요? 마이너스 15네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완성할 수 있군요.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가 너무 복잡할 때는 우리 몇 개로 쪼개자. 2개로 쪼개자. 2개로 쪼개서 그래프 몇 번 그리자? 2번 그리자. 2번 그려서 내가 지금 원하는 최대값, 최소값 한 번 구해서 거기 있는 걔를 다시 정리역으로 바라보고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치어, 최대값, 최소값 다시 구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완성하자. 이런 개념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언제 배우는 거야? 사실은 수학 하에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여기 이제 대놓고 이제 합성 함수였잖아, 그지? 대놓고 합성 함수였으니까 내가 뭐 치환해서 쪼개줄 필요도 없이 그냥 합성 2번에 걸쳐서 똑같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다 끝났다. 아이고, 다 끝났다. 거의 다 했었지. 봅시다. 이렇게 진짜 많다. 자 봅시다. 지치죠, 얘들아. 좀만 참아요. 좀만 참아요. 지금 몇 시간째? 3시간째 강의하고 있나요? 그죠?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봅시다. y는 x제곱 1을 움직이는 점 P와 3,0 사이 거리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시키는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 3,0이 이쯤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좌표가 있었을 거고 이 길이, 여기는 이 길이의 최소값이 나는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모르면 수학에서 뭐 한다? 오케이?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콤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겠네. 뭐가 돼요?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t 제곱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 뭘 구해달라는 거구나. 최소값을 구해서 루트 씌워달라는 겁니다.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4차 함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 최소값이 존재하거든. 2차 함수가 반드시 최소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4차 함수는 반드시 최소값이 존재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세요. 오케이? 일단은 t 4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가 될 거고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야? 미분할 거니까 이제 x로 가자. 우리한테 편한 x로 갈게요.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까지 해놓은 다음에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된? 0 되는 건 너무나 쉽게 보이잖아.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4랑 0이랑 2랑 마이너스 6 가지고 일단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4, 4, 4, 4, 6, 6, 0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거 2를 그냥 묶어놓고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x-1을 해놓고 2를 묶자. 그럼 얘는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뭐가 될 거야? 6이 될 거야. 3. 어우 좋아요. 집중 잘하고 있네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기는 얘 가만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인수분해 안 되면 뭐부터 하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면 그렇지 판별식부터 되는 거야. 그래서 1-6이 되네. 음수 되는 거지. 그건 없어요.
이게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3차 함수는 어떤 형태겠어? 여기 1 하나 지나면서 그지? 1 하나만 지날 거야. 맞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건 안 되겠죠. 최고점수 양수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여기서는 감소할 거고요. 여기서 무조건 증가할 거예요. 여기는 얘 최소값은 무조건 1에서 나올 수밖에 없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집어넣어 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잘 봐봐. 얘가 이렇게 그려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던지 상관없이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여기서 다 음수값이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든지 감소야. 그다음 여기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든지 증가니까 4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나 보지 뭐. 그죠? 얘는 최소값이 1 넣었을 때 함수값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1 집어넣어 주니까 루트 뭐가 돼요?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루트 5가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서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으면 됩니다. 21번까지 다 활용 문제들인데 여긴 얘네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해석하겠어? 최대 최소 해석하는 건데 그 최대 최소에 대한 해석은 몇 차 함수까지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 4차 함수까지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해석은 지금 좀 전에 했던 해석과 완벽하게 동일할 겁니다. 간단하게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선 마칠게요. 오케이? 봐봐. 곡선 여기는 얘와 얘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래. 가만히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얘가 2였을 거예요. 여기가 y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고요. 한 변이 x축 위에 있고 얘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난 여기는 이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한 상황이고요. 넓이가 궁금하다면 여기는 이 길이들을 알아야 되는데 좌표를 모르니 길이를 몰라. 그러니까 좌표를 세팅합니다. 가정합니다. 가정할 때는 여기서는 지금 0에서 2 사이라고 정확하게 가정시켜줘야 되겠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얘가 t였으면 여기 요점의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4-t 제곱이 될 테니 얘는 2t 곱하기 뭐가 돼요? 4-t 제곱이 될 겁니다. 다시 넓이는 뭐가 된다? 2t 곱하기 4-t 제곱이 될 겁니다. 몇 차 함수로 나오는구나? 3차 함수. 범위도 주어져 있네요. 그 범위 안에서 3차 함수 그려주고 잘라서 최소값 구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수학에서 모르는 건 뭐한다? 가정한다. 가정해놓고 그냥 범위 구해놓고 여기서 함수, 몇 차 함수? 최대 4차 함수까지 만들어서 거기 있는 게 최대 치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 흐름으로 이 활용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요거까지 여기까지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높이가 12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봤더니 얘는 지금 이렇게 밑면의 길이가 얼마랬어? 6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래요? 12라고 이렇게 줬네요. 12라고 원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내접하는 원기둥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또 뭐의 개념을 하나 잡아야 되냐면 봐봐, 모르면 가정합니다처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수학 문제 접근할 때 3D는 2D로 3D는 2D로 오케이?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나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잘 안 될 테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옆에서 본 모양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이렇게 3D는 몇 D로? 2D. 됐습니다.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6입니다.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예요? 16. 3D를 2D로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3D는 반드시 무조건 왜곡이 생겨요.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정육면체를 내가 그렸어. 얘 누가 봐도 직각이지만 여기는 얘는 누가 봐도 직각이 아니거든. 무조건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안 생기게끔 무조건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만 완전히 2D로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왜곡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자 다시 가보자. 자 원기둥의 부피가 궁금해요. 그럼 난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 그지? 반지름이 궁금할 테니까 요거 뭐라고 놓을까? x라고 나올게요.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0에서 6 사이.
얘들아 이렇게 변수를 내가 설정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범위를 책임지는 겁니다. 알았죠? 내가 낳은 자식은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요건 알았잖아. 그러면 이거 x제곱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될 거란 말이야. 거기다 뭐만 하면 이제 높이만 구하면 끝이라고. 근데 2D로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는 거냐면 요런 닮음이 보이게 돼요. 오케이? 자, 여기 얘가 6-x였을 겁니다. 6-x 대 이 길이가 난 지금 궁금한 거죠? 다시 6-x 대 뭐가? 얘가 궁금할 거야. 근데 거기는 얘는 6 대 뭐가 되겠어? 12가 될 겁니다. 맞아? 얘는 1대 2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L은 뭐가 되는군요? L은 12-2x가 되는군요. 얘는 12-2x가 되면서 몇 차 함수가 완성됩니다? 3차 함수가 완성됩니다. 요 범위 내에서 이 3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이런 흐름으로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모르는 거 가정하고 3D는 몇 D로? 2D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용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내 손을 마시고.